그걸 피하는 걸로 통증이 줄어든 형태 반응이 있으시면 굳이 병원 안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병원을 꼭 가야 하는 경우는 진행성 마비 그리고 뭐 활동량의 지속적 감소 그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것 빼고는 원칙적으로는 가야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관리 요령을 모르세요. 관리 요령을 몰라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요. 주사는 맞아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약물 치료도 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아프시면 너무 불편하면 하셔도 되는 거지, 주사를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경우랑 약을 안 먹어서 큰일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환자분들이 통증을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통증을 잘 일으킬지 더 악화시키지 않을지 구별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환자분이 아픈데 내가 뭐 할 때 아픈지를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은 일단 그걸 피해 보시면서 며칠 좀 지켜보셔서 그걸 피하는 걸로 통증이 줄어든 형태 반응이 있으시면 굳이 병원 안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분이 내가 그걸 찾아서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찾아서 그걸 좀 줄여봤는데도 통증이 줄어드는 기미가 잘 안 보이시면은 그때 병원을 가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니까, 일단 아프면은 뭐 안 아프게 하시는 것들 환자분을 생각하는데,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환자분이 자기를 보호하실 수, 보호를 못해서 더 아파지는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통증이 크지 않더라도 좀 병원 가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반복적으로 숙일 때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계속 생겨요. 그런 분들은 병원 가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MRI 찍어 뭐 많이 아프지 않고 마비가 없더라도 이게 많이 아프지 않은 거니까 낫겠지라고 괜찮은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내가 움직였을 때 계속 증상이 유발이 되시잖아요. 그럼 이게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이 커서, 근데 이게 불안정한 상태가 뭐 1, 2주 며칠 지나면 줄어들든 안 줄어들면은 환자분이 생활하는 형태가 그 불안정성을 못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물질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라는 상의를 해서 이게 내가 완전히 쉬어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이거를 완전히 쉬진 않고 그걸 그냥 좀 참아도 되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증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대처가 어떤지에 따라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안 가도 되는지가 저는 결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픈 거에 대해서는 먹는 걸로 안 아프게 하는 것도 다 틀린 말, 불가능합니다. 먹는 거는 먹는 걸로. 그러니까 진통소형제가 아닌 이상 안정적으로 안 아프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약이 돼요. 그걸 추출해가지고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약으로 출발하지, 뭘 먹어서 안 아프게 하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그건 없는 거고요. 그럼 있으면 당연히 그 약으로 나오지, 그거를 왜 식품으로 먹겠어요. 제약회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서 먹어서 안 아픈 건 없고요. 보통 음식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단백질 먹으라면 다들 못 먹겠다고 그러세요. 슴슴한 거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못 먹겠다, 입에서 안 받아.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단백질 보충제 어떠냐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건 괜찮으신데 문제는 그거 지속적으로 먹을 수가 없다. 그거 어떻게 물려서 계속 먹냐. 결국 환자분이 고기 먹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거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지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가능하면은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고기 덜 비싸고 환자분이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고기들 사이에 차이 별로 안 나니까 환자분들이 입맛에 맞고 너무 연세 드신 분들 비싸지 않고 그런 걸로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 거지, 그게 영양학적으로 뭐가 좀 더 좋고 나쁘고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영양학적 얘기인 거고, 환자분 몸에는 별 차이가 없다. 고기 드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랫배에 힘주고 숨 쉬는 걸 제가 맨날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아랫배가 어딘지 인지가 안 되세요. 그래서 아랫배가 그럼 그게 어디냐고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할 때 처음에 한 달 정도 그거 횡격막 호흡하고 아랫배 힘 주려고 하는데 아랫배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가 나온 사람에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해보고 나니까 이게 좀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배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서 오른발 왼발 무게중심 옮겨보시면 아랫배 힘 들어간 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랫배예요. 그래서 아침에 30초 1분 정도도 이걸 한번 느끼시고, 내가 오늘 일상생활 하는 동안 그게 힘을 주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환자분들이 허리를 보호하시고 몸을 펴고 지내시고 자세를 바로 하시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되실 거예요. 획기적인 도움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 쉬는 걸 습관으로 가집니다. 습관이어야 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사를 하면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몸이 덜 늙어요. 결국 늙으면 협착증이 생기거든요. 협착증의 증상이 발병합니다. 협착증이 생긴다는 것보다 협착증의 증상이 발병하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아파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은 왜 아파지는 생각해서 그걸 피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너무 아프면 주사 한두 번 맞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활동량이 줄어들고 보행거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면, 내가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추세에 있다면, 다리가 점점 가늘어진다면, 내가 감각이 점점 둔해지면서 내 성격이 점점 더 예민해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가능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지 몸이 덜 늙은 상태에서 길고 긴 노후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아파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게 좋지가 않아요. 치료 시기를 왕창 늦춰버립니다. 보행이 아예 안 되는데도 나는 아프다 안 아프다 하면서 버티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걸 몰랐을까요? 내가 몸이 늙어가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용기가 없으니까 주사만 맞아서 아픈 것만 좀 피하고 치료를 계속 연기하시다 몸이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수술해도 절대로 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몸에 추세적으로 나빠진다면은 꼭 너무 통증이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더라도 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용기를 내서 치료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주사를 왜 계속 맞겠어요? 아프면 겁이 나니까 맞는 거잖아요. 겁이 없어야지 정상적인 근본적인 치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걸 하실 수가 있고요. 겁이 없어야지 내가 왜 아픈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럼 왜 아픈지 몰라요. 그럼 일단 병원 가서 주사 맞아. 그래요. 마취통증학과 가서 빨리 주사 맞고 아픈 거 잊어버려야죠. 그렇게 하면 사악한 결과가 오세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면 내 증상이나 내 불편함을 잘 이해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미에서 환자 교육들도 필요한 거, 환자분들이 중요한 정보, 더 근본적인 정보를 잘 아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너무 긴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요새는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한 연령은 오히려 더 젊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은퇴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을 하는 시기가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세요. 그러면 이제 노화나 노령화에 대한 이해가, 겁을 내지 않고 이해를 하시고 그걸 바라보셔야지 행복하게 지내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진짜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80대인데 60대처럼 보이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50대, 60대에 어떻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지 그거랑 되게 많으시고요. 또 여태껏 오늘 말씀을 잘 안 드렸던 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셔야 돼요. 오래 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될 일이 없어요. 아프더라도 겁내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움직일 때 더 아파지는 게 아니고 내가 활동할 때 더 나빠지는 게 아니시면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편하게 상황을 지켜보시고요. 활동하거나 움직일 때 더 아파지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생활 습관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활 습관이 되면, 습관이 됐으면 저절로 수정하면서 안 아파지게 하면서 활동량이 늘어서 저절로 건강해지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자꾸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제어가 안 돼서 이렇게 팍 퍼지게 됩니다. 퍼진 자동차가 됩니다. 언제나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10년, 20년 지나면은 어르신들, 여러 선생님들의 미래를 바꾸실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말씀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